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였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지만 많은 시간 인적 그리고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호 우호 관계를 이어올 수 있었는데요. 또한 문화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며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는 1992년 8월 24일 이 한중 수교를 통해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였고 단기간에 빠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20세기 중반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장기적인 적대 관계를 유지하였었지만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이 모든 적대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한중 관계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관계의 발전을 기반으로 이 경제적 관계가 발전할 수 있었고요. 또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국 간 사회 문화 측면에서의 교류는 양국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한중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굴곡의 과정을 겪기도 하였는데요. 이럴 때마다 양국 간 문화 교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한중 관계의 약화는 국민 간 상호 반감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국민 간 상호 반감은 다시 문화 교류의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류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도 사드의 영향에 의해 한한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방송 콘텐츠가 방송을 재개했다고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콘텐츠 기업이나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국가 관계의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K-팝이 세계를 휩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대형 공연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류의 주역인 드라마를 즐기고 또 체험하는 기념관 등도 특별히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이 유럽의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또 아카데미 작품상 같은 것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홍보하고 보여줄 만한,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한류 팬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K-팝에 매료되어 한국을 방문해서 한류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한류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한류를 둘러싼 세계 문화 산업의 환경은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OTT 플랫폼 기반의 컨텐츠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영화와 드라마의 장르 구분은 점차 모호해지고 있고요. 컨텐츠 유통의 어떤 국가 간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동시 공개를 하게 되고 또 동시 소비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증강현실이나 메타버스 등 이 컨텐츠를 둘러싼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탄생시키고 있으며 그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문화산업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한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요. 한류의 지속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컨텐츠 산업 선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한류는 영상 컨텐츠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높은데요. 이러한 컨텐츠의 다양화를 통해 중국의 한류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 한류의 지속과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의 4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문화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닌 쌍방향적인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 공감하는 것입니다. 한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한류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하여 한류를 무작정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컨텐츠로 접근해야 되는지 상대방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해 전략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소통입니다. 공감은 결국 소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과 중국은 빈번한 소통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도 상당한 교류의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하지만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 등 이 양국 국민 간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민족주의가 강해지면서 이 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의 골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호 소통을 통해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소통을 위해서는 한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또한 문화외교로서 한류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겠죠. 자, 다음은 진정성입니다. 상대방과 공감하고 또 소통한다고 하여도 그 안에 진정성이 없다면 이 공감과 소통은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안에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다면 중국 내 한류의 지위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